2025년 9월 3일 전세계 군사무대는 또 한 번 한국의 이름 앞에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기식 터보팬 엔진, 즉 임베디드 발전기를 품은 신개념 전투기용 단순한 연구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과 예산까지 확정된 상태. 이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기와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국가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 벽을 넘으려는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식 터보팬 엔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추력을 내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발전기를 연결해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각종 항전 장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투기의 공간과 무게가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기를 무한정 키울 수도 없고 엔진 출력과 전력 생산량 사이의 균형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들조차 AESA 레이더를 장착했음에도 탐지거리가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FA-50입니다. AESA 레이더를 장착했지만 발전량이 부족해 냉각과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한계를 정면으로 깨뜨린 개념이 바로 임베디드 전기식 터보팬 엔진입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6세대 전투기 엔진에 도입하려는 이 기술은 발전기를 엔진 내부에 아예 통합시켜버립니다. 즉, 엔진이 단순히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전력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는 더 강력한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고 전자전 장비를 대폭 늘려도 전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 위에서 전기, 발전소를 품은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인 전투기와 차세대 유인 전투기의 운명을 갈라놓는 핵심 기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에 4,500파운드급 전기식 터보팬 엔진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500파운드급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능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전량은 무려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능가하며 추력 또한 5,500파운드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속도만 다소 낮을 뿐 효율과 출력의 밸런스는 압도적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이패스 비율입니다. 기존 저바이패스 엔진이 0.7에 불과했다면 이번 전기식 엔진은 4라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6배 가까운 차이, 이는 곧 연비와 효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뜻합니다. 전투기의 생존력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장시간 임무 수행 능력과 다중 임무 처리 능력에서 갈라집니다. 한국이 노리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소형 무인 전투기와의 결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형 무인 전투기는 꿈의 무기라 불렸지만 현실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ESA 레이더를 장착해도 발전량이 부족해 탐지거리와 유도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500파운드급 전기식 엔진을 탑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기체에도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심지어 유도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 위를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크고 빠른 전투기가 아니라 수십 대씩 떼를 지어 전자전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무인 전투기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들어가는 엔진을 한국이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5,500파운드급, 10,000파운드급 장수명 엔진을 개발해왔고 현재 16,000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기술적 기반은 이번 전기식 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7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개발 로드맵도 단계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쉬운 길이라 말할 수 없는 영역. 그러나 한국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선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KF-21 이후의 차세대 항공전력의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번 행보를 두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 때문만이 아닙니다. 엔진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만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용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최근 들어 인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전기식 터보팬 엔진이라는 차세대 핵심 분야에서 한 발 앞서 나서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 조립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 체계 개발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신호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무인 전투기와의 연결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하나가 무인기와의 팀플레이입니다. 즉, 유인 전투기가 지휘 역할을 하고 다수의 무인 전투기가 전자전, 정찰, 타격을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이 체계를 가능하게 하려면 소형 무인 전투기가 자체적으로 강력한 센서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형 무인 전투기는 에너지 한계에 막혀 AESA 레이더조차 제대로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식 엔진은 이 벽을 허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가 강력한 탐지 능력과 전자전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하늘 위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대규모 유인기보다 훨씬 값싸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무인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 열고 있는 문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엔진은 저바이패스 구조로서 설계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특히 램제트와 터보팬을 결합하는 형태라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발전기까지 얻는 만큼 개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바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식 엔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객기 엔진과 유사한 구조를 소형 전투 무인기에 최적화하는 전략. 이것은 지금 당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방향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롤스로이스의 6세대 엔진보다 낮지만 실제 효과는 소형 무인기 시장에서 훨씬 빠르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노리는 무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가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블루오션. 그러나 곧 경쟁의 불길이 타오를 무대 말입니다. 전기식 터보팬 엔진의 도입은 단순히 레이더 성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전 장비, 통신 장비, 데이터 링크,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전투 체계까지 모두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이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임무 수행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엔진이 실용화된다면 무인 전투기들은 동시에 다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무인기가 적 항공기를 교란하고 또 다른 무인기는 정찰하며 나머지는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소형 전투기 군집이 하나의 전투단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구상 중인 로열 윙맨 개념과도 직결되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로 이 길을 스스로 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국이 이 고난도의 기술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세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철매 공대지 미사일에 탑재된 단수명 엔진에서 전기식 발전 구조를 구현한 경험이 있고 이를 장수명 터보팬 엔진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즉, 전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과 기술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한국이 단순히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4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가 아닌 국가적 전략 사업입니다. 여기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소형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기식 터보팬 엔진 개발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전장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느냐, 전자전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기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AESA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단순 탐지뿐 아니라 전자공격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링크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분석 체계까지 얹으면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발전량이 부족한 전투기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달아도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소형 무인 전투기가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이유였고 한국이 전기식 엔진을 통해 노리는 정면 돌파구입니다. 4,500파운드급 전기식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작은 엔진이 아닙니다. 전기 생산량만 놓고 보면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소형 무인 전투기가 마치 대형 전투기처럼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구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크기는 소형이지만 성능은 중대형급에 필적하는 작지만 강력한 전투기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향후 전투기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전투기 몇 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형 무인기 수십 대를 동시에 투입해 전자전과 타격을 분산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미래전쟁 양상을 정확히 짚어낸 전략적 결정인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이 이미 다양한 추력급 엔진을 독자 개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5,500파운드급, 10,000파운드급, 16,000파운드급 장수명 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점차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이번 전기식 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숨에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 위에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항우연은 이미 단수명 엔진에 전기식 발전 장치를 통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철매 공대지 미사일에 사용되는 엔진이 대표적입니다. 내구성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장수명 엔진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이 절대 허황된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세계는 지금 6세대 전투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영국 롤스로이스는 저바이패스 구조의 인베디드 발전기형 엔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 개발 기간도 길고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바이패스 구조를 채택해 실용적이고 신속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무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객기와 수송기에 쓰이는 대형 팬 구조를 소형 전투 무인기에 최적화하는 전략은연실적이면서도 혁신적입니다. 기술적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경쟁 속에서 틈새 시장을 정확히 노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장은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수의 시험을 거쳐 전투용 무인기를 실전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공중급유 무인기도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 전기식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인 전투기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소형 무인 전투기 집단을 강력한 하늘의 군단으로 만들어낼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파급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돌려 한국의 엔진 개발과 더불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는 차세대 호위함 소식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2600톤 급 호위함을 인수해 실전 배치했고 3200톤 급 신형 호위함 한 척을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두 번째 3200톤 급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함 인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해양안보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해군은 오랫동안 낙후된 장비와 중고 함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신형 호위함 도입은 필리핀 해군의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 호위함은 필리핀 앞바다에서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등과 연합훈련에 투입되며 국제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호위함을 보유함으로써 단순히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외교적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될 두 번째 3200톤급 호위함까지 합치면 필리핀은 미사일 호위함 전력이 6척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인도산 브라모스 대함미사일을 추가로 발주해 해상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단기간에 이렇게 체급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함만 건조해 파는 것이 아니라 운용과 정비, 훈련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한국산 전력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해양 전력 강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바로 잠수함 도입입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필리핀은 두 척의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이 호위함과 원양 초계함 수출 계약을 맺을 때 209급 잠수함 한 척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으면서 현재 필리핀은 프랑스제 잠수함과 한국산 잠수함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고민은 분명합니다. 해군의 주력 수상함과 전투기가 이미 한국산인데 잠수함까지 한국산을 도입한다면 유지와 정비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제 잠수함은
성능은 우수하나 호환성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속했던 잠수함 공급을 현실화한다면 필리핀과 한국의 방산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장기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필리핀은 자국 돈으로 신형군함을 직접 구입해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군사균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신뢰성, 과호 환성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해군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중구난방이면 훈련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산 함정은 뛰어난 호환성과 운용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 FA-50을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까지 더해진다면 해군과 공군 전력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비체계도 단일화되고 부품 수급이나 훈련 시스템도 표준화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더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필리핀이 프랑스제 잠수함보다 한국산 잠수함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운용교리, 정비 지원, 장기적 부품 공급망까지 함께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필리핀처럼 국방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 이는 절대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군함을 사놓고 정비하지 못해 항구에 묶여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따라와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이런 방식의 방산 협력을 이어왔고 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굳혀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전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은 이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한국과 필리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군사균형과 직결됩니다. 중국은 이미 항모전단을 앞세워 남중국해 장악을 노리고 있고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며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한국산 첨단 호위함과 잠수함으로 무장한다면 이는 곧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와의 연합작전에서 필리핀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이 필리핀을 매개로 남중국해 안보 지형 전체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협력은 막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함정과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마주하는 상황은 곧 한국의 기술력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탱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곧 한국이 지역 안보 제공자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KF-21 전투기, 차세대 무인 전투기, 그리고 전기식 터보팬 엔진 같은 첨단 항공 전력이 하늘을 지배한다면 해상에서는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이 균형을 맞추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공중과 해상의 양축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번 전기식 엔진 개발과 필리핀 호위함 인도는 결코 별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은 모두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종자가 아니라 국제 안보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한다는 공통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하늘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바다에서는 최첨단 호위함과 잠수함을 한국은 이제 완전한 전력 제공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세계는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